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2023년도 건강보험공단 자기소개서 특강 2강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경력경험기술서 작성하는 법, 또 건보 자기소개서에서 중요한 것, 그리고 1, 2번에 대한 상세한 풀이가 있었으니 반드시 1강부터 보시고 2강으로 넘어오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어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속한 조직이죠, 조직. 학교 동아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던 경험에 대해서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했던 행동과 그 이후 결과를 포함해서 작성을 해달래요. 이건요 사실 복붙하라고 판 깔아준 문항 중 하나예요. 제가 계속해서 복붙하라고 판 깔아줬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 정도로 이번 건보 문항이 비교적 평이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죠. 오히려 자기소개서 많이 본다라고 생각해서 자기소개서에 갇히는 순간 그 문항 안에 갇혀서 사고의 범위가 넓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 문항 빠르게 복붙해서 낼 수 있는 문항이니까요. 복붙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창의성이나 협업, 갈등, 주도 중 어느 소재든 골라서 복붙 가능해요. 다만 여러분이 조직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직 중심적이다. 조직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습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만 드러내주시면 됩니다. 간단히 작성하는 방법 살펴볼게요. 직무가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했던 경험부터 탐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따로 기재를 하지 않아도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직무에서 하는 일과 비슷하지 않은 일을 작성을 하게 된다면 이번처럼 TO가 많지 않은 경우에 더더욱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무가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했던 경험부터 탐색을 해주시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는 뭐 급작스러운 자원의 변화가 생긴 거죠. 뭐 인력이 빠졌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환경의 변화가 생겼다던가 팀 내 갈등이 생겼다던가 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라고 풀 수 있고요. 소재를 찰 수 있는 방법 한번 보면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객이 급작스럽게 공통된 불만에 대해서 좀 동일한 불만을 계속해서 제기를 했다던가 정책 및 제도의 변화가 급작스럽게 발생을 했다던가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던가 고객이나 조직이 좀 협조적이지 않다던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요양이나 건강책 같은 경우에 뭐 자원이 부족했다던가 한 환자가 아니라 환자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던가 아니면 타 부서의 변화가 발생해서 우리랑 같이 일해야 하는 타 부서의 변화가 생겨서 어려움이 생겼다던가 특히 검진센터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다른 부서와 문제가 생겼다든가 혹은 원내 상황 변화가 있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급작스러운 변화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한달 회원분들은 여기에서 아무거나 찾아주시면 되는데 위기에 예상치 못했다라는 부분만 포함해주시면 돼요. 이 조직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조직 중심적 사고가 이 문항에 들어가면 되고요. 그 전략을 취한 이유가 왜? 나는 조직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조직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처했을 때 이렇게 노력했어라는 내용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작년 3번 문항 우리 발상의 전환에 관한 문제였죠. 이거 그대로 갖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 어떠한 자세로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해 성과를 낸 경험이 있대요. 당시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대로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거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우리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라고만 해도 되고요. 우리가 좀 창의성 특히 쓰실 분들 내가 좀 이전과 다르겠다라고 하실 분들은 기존 방식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돼요. 기존 방식대로 진행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지난번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어요. 데이터도 확인하고 근거도 확인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전략도 하고 피드백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한 결과 성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입사 후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예시를 볼게요. 22년도 하반기 3번 문항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사실 유통기업 소재를 갖고 왔기 때문에 공기업과의 적합도는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사무 업무라는 초점에 맞춰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통기업 근무 당시 급작스러운 지점 간 갈등을 해결해 재고 순환을 독려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갑자기 갈등이 발생한 것 역시 급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등 소재 역시 예기치 못했다라는 뉘앙스만 넣어주면 충분히 완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총 30개 매장 재고 할당을 담당하며 이렇게 비중대로 할당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출시된 상품 모델이 인기를 얻으며 예기치 못했죠. 각 지점이 보유하려고의 재고를 순환시키지 않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냥 내가 예기치 못했다 그러면 예기치 못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갈등이 생겼다는 거 나는 예상치 못한 거죠.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도 몰랐고 이렇게 싸울 줄은 몰랐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 내가
이렇게 원래 방식대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나는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확립하고자 했다라고 했는데 이 3번 문항은 여태까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도 됐고 이런 식으로 전략형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좋아요. 이런 전략을 짰어요. 왜? 이 전략을 한 이유를 통해서 내가 조직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전략형을 택해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재고 부족은 영업점에도 위기이기에 이렇게 판단했다. 왜? 내가 이거를 그냥 방치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이걸 방치하면 우리 조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야. 그에 내가 첫째, 둘째, 셋째 가장 먼저 또한 이렇게 노력한 결과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대요. 자, 볼게요. 내가 기존 방식대로 재고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나눠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고 지들끼리 싸우면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근데 사실 이거를 방치할 수도 있었지만 생각해봐. 내가 이 물건을 그냥 기존 방식대로 계속 나눠주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결국 우리 지점이 물건을 못 팔아서 실적이 떨어질 상황이야. 이게 우리 지점의 문제지? 그래서 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성과를 이뤄냈다? 이런 흐름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데이터 조사, 벤치마킹 등 이런 거 빠져있는데 뭐 포함할 수 있으면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직 간 갈등도 예기치 못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지문, 이 예시를 통해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만능자 소서의 협업 일차를 갖고 와서 협업이 어떻게 이 3번 문항에 작성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 협업이라는 게 사실 조직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조직 중심적인 사고를 드러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소재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을 극복해 성과를 달성한대요. 앱 프로젝트 당시 사전 멘토링 제도를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을 극복한 경험이 있대요. 당시 이렇게 모여서 결제 앱을 제작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존에 어떤 일을 했습니다 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시 우리의 상황을 나타내줬죠. 이렇게 상황만 작성해도 됩니다. 이에 기존 사례를 찾고 여긴 기존에 노력한 거 나오네요. 협업을 진행했으나 기존 공지와 다르게 앱의 시장화가 공통 과제로 포함되며 홍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팀원들 내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갈등 말고도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넣었어요. 물론 우리가 1번처럼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팀원 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풀어도 돼요. 근데 그럼 예시가 너무 비슷해서 제가 일부러 임의적으로 넣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예기치 못한 상황을 넣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무언가 평가하는 요소가 갑자기 생겼다. 외부에서 이렇게 정책적 변경 요소가 갑자기 생겼다라고 하면서 외부로 탓을 돌려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지식을 보완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제안을 했대요. 왜냐하면 모든 팀원이 동일하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에 함께 지식을 쌓아가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실 모든 팀원이 홍보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그때 내가 이거 못해라고 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다 같이 모르기 때문에 다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을 시도한 거예요. 이게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이에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 평가와 함께 공모전 1위의 쾌거를 얻을 수 있었대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배우고 느낄 수 있냐면 오히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우리는 전화위복,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이 3번 같은 문항을 쓰실 때 많은 분들이 전화위복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작성을 하시거든요. 이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사고 전환을 해서 외부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긍정적으로 우리 조직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노력했다라는 여러분의 조직 중심적 사고를 이 3번 안에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4번 볼게요. 우리 4번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4번은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지원 분야에서 수행하는 직무가 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행정건강요양직이 왜 건보에 꼭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 직무에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작성을 좀 해달래요. 이게 직무를 위해 쌓아온 노력은 이라는 질문과 비슷해서 경력경험 기술서의 요약본이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구체화 버전이라고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 구체화 버전인지 특히 4번은 예시를 꼭 같이 봐주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간단히 작성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작성하기 전에 먼저 직무와 관련해서 했던 일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했던 일, 경험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직무와 관련해서 했던 일을 다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경력경험기술서에서 직무와 관련된 일을 우선적으로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1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바로 또 그래야 하는 곳입니다. 어떤 거냐면 인턴을 했어요. 이때 인턴 했던 일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인턴에서 했던 일. 근데 관광직에서 보니까 뭐 식단 관리를 해줘야 되니 좋아. 내가 식단 관리를 해줬어. 내가 뭘 해줬어. 뭐 영양 관리를 해줬어. 이런 식으로 직무가 하는 일하고 비슷한 일을 갖고 와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 보았을 때 지역 홍보 캠페인 대외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지역 홍보 캠페인에서 예산 정리 및 지자체 소통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건보가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끌어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문성을 지식을 쌓았다, 경력 경험을 쌓았다 라고만 나누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차별화돼서 잘할 수 있는 일을 풀어주셔야 돼요. 혹은 다른 간호사쌤들은, 다른 인턴들은 하지 않았는데 내가 좀 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은 특히 잘할 수 있어 라는 걸 메인으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에 대한 이해, 예산에 대한 이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 요양건강직 같은 경우에는 뭐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이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카테고리로 세 가지를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노인성, 전문성 질환, 친절함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좀 비슷한 부분으로 나눠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부가적으로 읽은 책이나 노력이 있다면 좀 같이 넣어주세요. 제가 이전에 종종 저랑 이제 수많은 만날 수 있는 기회에서 제가 너무 건보를 가고 싶은데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한 달 회원분들도 많이 여쭤봤었는데 그때마다 말씀드린 게 뭐 노인과 관련된 자격증을 따거나 혹시 책을 좀 읽어보셔라.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녹여라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이 이 부가적으로 읽은 책이나 노력이 있다면 좀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책을 읽은 게 없다면 이제부터 읽으면 되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세분화돼서 노력했다라는 내용을 넣어주시고요. 21년도 하반기 1번에 쓴 부분 마찬가지로 녹일 수 있으면 녹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1번과 비슷한 문항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1번은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냐라고 해서 이 경험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성이라고 딱 구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문성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문항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또 저는 이 4번을 그냥 하나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라고 풀어야 하는 게 맞나라고도 잠시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전문성을 갖추기에 노력했던 경험을 풀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만큼 전문성을 쌓아왔다라고 나열을 해주는 게 조금 더 특히 이번처럼 TO가 적고 문항이 평이할 때는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개를 작성하는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 개로 작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1번하고 비슷하게 이러한 이 직무에는 이게 필요하다. 왜? 이 전문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인데 나는 이 전문성을 이렇게 활용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로 풀어주셔도 사실 무관하긴 합니다. 볼게요. 어떠한 직무는 어떠한 공단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노력했다. 입사 후에도 어떻게 하겠다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템플릿은 심플합니다. 뒤에 볼게요. 그 외 카테고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특히 요양직 건강직의 경우 다른 지원 자격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4번 문항 같은 거 정말 키워드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제 간호사쌤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직도 쓰고 요양직도 쓸 수 있죠. 이때 내가 보니까 건강직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 선생님들도 채용을 하네. 이거는 영양적으로 관리, 식단 관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구나. 그럼 나는 의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영양 및 습관에 대한 공부도 했어.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해서 카테고리를 나눠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요양직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체, 내가 간호사로서 일했기 때문에 신체 관한 부분도 알 수 있지만 정신건강이나 심리에 관한 부분 혹은 사회복지사도 채용하기 때문에 복지에 관한 부분, 물리치료사도 채용하기 때문에 재활에 관한 부분도 공부했어. 이런 식으로 내가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르겠으면 다른 지원 자격을 찾아서 카테고리를 넓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못 뵌 것 같아요. 워낙 간호사 선생님으로 또 물리치료사 쌤으로 영양사 쌤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바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 안에서 구체화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밑에 예시에서 다음 예시에서 계속 이어서 살펴볼게요. 먼저 만능자소서 직무노력 부분 소재 그대로 활용해서 행정직거 부분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우려와 어려움을 최전선에서 듣는 행정직은 국민과 함께해야 하는 공단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행정직의 경우 징수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행정직은 이러한 공단에 필요해 이유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이에 부합한 인재가 되고자 첫째,
타공단 인턴 아르바이트 통해서 매뉴얼을 제작해 우수사원에 선정됐고, 나아가 뭐 어른의 심리, 이거 있는 책인지 없는 책인지 몰라, 그냥 제가 임의로 제목 정한 거예요. 어른의 심리 같은 책을 읽으며 민원 응대 역량 및 고령층 심리에 대한 지식을 쌓았습니다 라고 해놨어요.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행정직 쓰시는 분들 중에 뭐 소통, 고령층과의 대화, 응대 역량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이거는 사실 전문성하고는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통과 협업까지 평이한 용어를 쓰실 때에는 소통을 하기 위해 전문성은 뭐가 필요하지? 심리에 대한 부분, 대화법에 대한 부분 하면서 구체화시킨 다음에 그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둘째, 땡땡 인턴 통계 수업 등을 통해 빅데이터 및 디지털에 대한 이해를 쌓았습니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건강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뭐 혹은 서류 업무를 누락 없이 꼼꼼히 처리할 수 있는, 국가 정책에 꼼꼼히 따라갈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역량을 배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 셋째, 병원 상담과 업무를 담당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의료보험법 관련 매뉴얼. 이건 그냥 내가 공부를 했으면 괜히 매뉴얼을 만들었다라고 조금 더 넣어서, 물론 면접 가면 대비하셔야겠지만 제가 이럴 정도로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내용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단순히 전문성 고객 응대가 아니라 차별화된,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화된 역량이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새로 작성한 요양직과 건강직을 위한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어르신의 삶이 녹아들다.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직접적으로 살피는 요양직은 모든 국민의 질 높은 건강을 추구하는 공단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성했죠? 특히 요양직 같은 경우에는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심리적 안정 역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 내가 뒤에 어떤 것을 가면 고령 심리에 대한 걸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밑밥 한번 쫙 깔아주고 간 거예요. 그렇게 이처럼 신뢰 높은 요양직이 되고도 첫째, 일상 속 재활운동에 대한 이해를 쌓았습니다. 내가 물리치료사로서 그냥 물리치료만 한 게 아니라 일상 속 재활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환자를 위해 뭔가 좀 구체적으로 한 거죠.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이렇게 관련 영상을 촬영하면서 빠른 재활과 회복을 지원했대요. 그리고 둘째, 고령 만성질환관리법을 관리했대요. 내가 요양병원 실습하면서 고혈압, 당뇨 등의 관리 노하우를 담은 발표를 했대요. 그냥 실습생으로서 발표했던 거를 내가 노력했던 거라고 그냥 대충 갖고 오면 돼요. 그리고 물론 병동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셋째, 심리에 대한 전문성을 체득했대요. 어르신을 위해 어른의 심리와 같은 책을 읽은 것은 물론 이거 책 읽었다고 갖고 오면 되겠죠. 이러한 수업도 이수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충 풀어주시면 돼요. 결국은 뭐냐면 일단 제가 의료 환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임의로 작성해서 조금 현장과 다를 수 있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볼게요. 업무와 내가 가진 경력을 세분화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물리치료사로서 그냥 물리치료만 했어가 아니라 물리치료사로서 이게 요양직은 특히 요양직에서 물리치료사를 원하는 이유는 이 물리치료사가 단순히 물리치료를 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삶 속에서 재활운동을 할 수 있길 바라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난 얘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다고 해야지. 그게 아니더라도 요양직은 직접 어르신 댁에 찾아가서 뵙기 때문에 재활운동을 집에서 하실 수 있게 돕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난 이걸 쌓았다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 직무가 하는 일하고 비슷한 일을 찾아서 세분화시켜서 내가 한 일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단순히 소통을 했다, 의학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걸 넘어서 내가 실제 현장에서 했을 때 대상자가 좋아하고 공단이 좋아하고 동료가 좋아할 일이 뭘까를 생각해서 세분화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저희 자기소개서 1번부터 4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특히 1번과 4번이 비슷하지만 또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1번은 경험 중심, 4번은 전문성 중심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자기소개서에 이 문항이 있네. 그럼 나는 이 문항에 맞춰서 써야 할 것 같아. 근데 나 이거 없는데 라고 갇히기 시작하면 작성 못해요. 어차피 TO가 적고 자기소개서 문항이 평이하기 때문에 소재만 잘 선정하세요. 소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카페 소재 이런 거 쓰셔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TO가 적을 때는 직접 인턴 경험이나 4대 보험 등록해서 했던 경력 경험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직무와 비슷한 일을 했던 경험을 중점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소재만 잘 선정하고 문항에 갇히지 말고 여러분의 내용을 써서 빠르게 완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으셔서 저희 건보 면접 수업으로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